날이 더운 만큼 대기는 불안정합니다. 내일 대체로 구름 많겠지만 집중호우 형태의 강한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도로가 마비된 퇴근길 시민들은 성인 가슴까지 차오른 물을 가로질러 건너야 했고 심지어 헤엄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여름만 되면 매번 찾아와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 때론 공포를 떨게 만드는 빌런이 있습니다. 소나기. 이 소나기는 매년, 작년에도, 그리고 어제도, 오늘도 이맘때쯤이면 찾아와 우리에게 무한반복으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이는 매년 여름 북쪽에 있는 차갑고 습한 공기 덩어리와 남쪽에 있는 덥고 습한 공기가 하필이면 우리나라 위에서 맞짱을 드 사랑을 나눠 충돌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특히 소나기 같은 경우에는 우산을 아무리 쓰더라도 우리 하루의 시작인 등교길이나 출근길에 우리 팔다리 곳곳에 침투하여 아주 꿉꿉하게 찝찝하게 만들며 고통을 주고 있는 빌런이지요. 그리하여 우산을 잘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끊이지 않는 논쟁과 조상님 때부터 내려온 꿀팁, 아니 비법, 그리고 심지어 한 대학에서는 연구까지 하는 등 정말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하지만 아직 이게 정답이다 하는 결론은 나오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끊이지 않는 미스테리를 풀고자 직접 각 유형별 우산 사용법에 대해서 방어력 테스트를 해보고자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파헤치는 꾹TV의 김고난입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를 파헤쳐보고자 우리 제작진의 자랑거리 유학파 출신, 특히 미국 출신인 웨이팅 김 씨께서 현장에 나가 계시다고 합니다. 직접 한번 연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웨이팅 김 기자, 웨이팅 김 기자. 아니 무슨 시급을 7,000원밖에 안 주면서 호난인가 한원인가 뭔가 지금 태풍 온다고요. 7,000원 받고 내가 이 빗속으로 들어가라고요? 웨이팅 김 기자, 정신 차려야지요. 여기 지금 사회예요, 소시에이트. 자기는 아주 그냥 실내에서 아주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얘기하면서 절대 안 해. 나 절대 안 해. 오늘 나 안 합니다. 시급 10,000원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해외파 출신 미국에 살다 온 웨이팅 킴이라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미국 토네이도, 허리케인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정도 비바람은 애기 수준입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실험이 준비되어 있지요? 비를 덜 맞는 우산 쓰는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현장에 나왔습니다. 총 7가지의 우산 쓰는 방법들을 좀 해보고 어떤 것들이 비를 덜 맞는지 좀 순위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수치를 이제 측정하기 위해서 양쪽 어깨 부분에 휴지를 좀 붙여놨고요. 등 부분, 발 뒷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붙여놨습니다. 이렇게 저희 김고난 스튜디오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이슈거리를 해결해드리고자 최첨단 기술을 통해서 해결해드리오니 궁금한 이슈거리들은 댓글이나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꼬골이 웨이팅 김. 네, 잠시 현장 연결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방금 실험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산을 너무 직각으로 세우게 되면 바람의 영향으로 우산이 쉽게 흔들리거나 통제력을 상실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웨이팅 김. 제 우산이 저보다 먼저 갔습니다. 잔뜩 젖었네. 등이 하나도 안 젖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하수구에 빠져. 우산을 어깨에다가 편하게 기대어 사용하는 낭만형 방법은 실험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우리가 젖더라도 가장 불쾌지수가 낮은 등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했습니다. 코사인 탄젠트 각도와 상대 속도, 바람의 방향을 관측하여 수시각각 우산의 각도를 조절하며 더듬이를 곤두세우며 돌아다니는 임대생형의 결과는 어땠을지요?
아 근데 요거는 단점이 다 젖네. 이거 계산 안 했다. 어이구 싹 젖어버렸네. 아니 계산하느라고 지금 정신이 팔려가지고. 네, 이번 실험은 여러분들도 보셨다시피 비바람의 방향을 미리 예측하여 우산을 써야 하기 때문에 수학에 능하지 못한 자는 비를 더 많이 맞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입니다. 웨이팅 킴도 할 수 있는 단순하고 따라하기 쉬운 동작은 어떠했을까요? 구른다. 오 팔은 그래도 뽀송합니다. 반대쪽 팔을. 이야 여기도 괜찮아. 여기도 뽀송뽀송. 등. 거의 등으로 우산 썼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등이 폭삭 젖은 모습. 빠르게 달리며 비를 맞는 면적과 시간을 줄여보았지만 오히려 등 쪽에 몰빵이 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최대한 우산을 꾹 눌러 쓰는 동작은 어떠한 결과를 만들어냈을까요? 이야 어깨는 진짜 단 한 방울도 젖지 않았습니다. 자 반대쪽 팔도 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습한 날씨에 너무나 건조합니다. 여기 이 부분은 어이구 발목은 어쩔 수 없다. 와 물이 흐른다 흐르러 짜면 물이 나와요 지금. 이거 보세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사용하는 어떠한 우산 사용 방법도 이 간사하고 못돼 처먹 이 간사한 비로부터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좀 더 창의적인 방법을 사용키로 했습니다. 방어력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어깨에 완전히 젖어버렸습니다. 아, 완전히 다 튀기네. 이거 심지어 머리 여기 옆에도 다 젖었는데? 더러워. 이거는 거의 그냥 갖다 버려야 될 것 같습니다. 역시 그랬군요. 이 방법은 너무나 창의적이어 아니 과하게 창의적이어서 비를 막기는커녕 오히려 벼락 맞을 확률이 5배는 늘어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후의 수단을 써보기로 했습니다. 우산을 2배로 사용키로 했습니다. 이야 완벽합니다. 이쪽 뽀송뽀송 비가 하나도 안 무는구만. 등 같은 경우에는 한 5% 젖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어쨌든 간에 등 쪽에 약간 틈이 살짝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살짝 들어오는 게 아닌가. 와 이쪽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고 많이 젖은 모습입니다. 지금 뚝뚝 흘러요 물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여러가지 우산 쓰는 유형을 활용하여 비를 가장 덜 맞게 해줄지 알아본 결과 각각의 부위별로 덜 젖게 할 수는 있었지만 결국 젖는 총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합시다. 힘들어 죽겠습니다. 저 소감 말하고 이제 끝낼게요. 저는 웨이팅 킴. 잠시만 기다려주십시오. 웨이팅 김씨, 정리 좀 하고요. 제가 이번 이슈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 나가면서 한 가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어떠한 방법을 써도 피해 젖는 것처럼 자연은 놀라울 정도로 피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태풍 카눈이 강타를 하여 여러 가지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부에 나갈 때 돌다리도 그냥 한번 더 두드려보고 건너라는 말이 있듯 조심하며 사는 것이 자연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이슈를 파헤쳐드리는 김고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그럼 퇴근해 보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뭔가 까먹은 것 같은데 말입니다. 야 김구랑 언제까지 기다리냐고.